경영이정기보험 들어갔을 때 세금 차이는 경영이정기보험 들어가서 법인세 나오는 거하고 6천을 배당받았을 때 종합과세돼 가지고 배당 추가 소득세 나오는 거 합산했을 때 7, 8천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특허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법인 내기 전에 개인 특허 등록되는 게 제일 좋고요. 법인 설립하고 개인 특허 내가지고 하면 너 연구소도 있는데 뭐 개인 특허 이렇게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 뭔 개인 특허야 그러면서 부인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가시급금이 좀 생길 것 같다 이러면 포괄 양수도를 해가지고 이용권을 많이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용권을 5억을 설정해서 받는 거하고 기타 소득으로 받는 거하고 5억을 법인에서 급여 받는 거하고 세금 차이가 1억 천 가까이 돼요. 왜냐? 이용권은 60% 경비처리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권 권리금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가시급금을 없애는 기타의 신출 기물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일 하수가 아까 선급금으로 더 깔아놓는다. 우리는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비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 가시급금이 있으면 조금 제한되겠죠. 이 엄밀한 방법을 왜 설명드리냐 그러면 유도해라는 게 아니라 대표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컨설턴트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무조건 대표도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올리자 이러면 대표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올리는 건 사실 잘 못 찾습니다. 가시급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이 있는 계정인데 외상 매입금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결국 비슷해 보이는 자산 계정에 올리든지 부채와 상계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놓죠. 물론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겠지만 알고 계시면 대표자랑 상담할 때 우위에 서게 되거든요. 자, 가수금이라고 하면 왜 문제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우리 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에 당연히 돈이 없으니 뭐 물건도 사야 되고 뭐 아니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대표님이 개인 돈을 끌어가지고 이제 회사에다 계속 갖다 박는 게 이제 그게 가수금인데 그러면은 어차피 가수금을 나중에 개인화 시킬 때 가수금을 내가 회사에다 빌려줬으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가져올 때 세금이 없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왜 가수금을 상환하는 전략의 우리가 컨설팅 중에 하나일까요? 이 가수금은 회사의 빚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회사의 이제 부채 비율을 높이게 되거든요. 건설업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회사에서 부채 비율이 200% 이제 400% 넘어가게 되면은 대출이 실행이 안 되고 회사가 이제 신용등급이 팍팍 떨어지게 되니까 가수금 이거 회사의 부채니까 상환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가수금을 한 50억씩 박은 회사에서 아버지가 대표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 상환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가족법인이 아니라 여러 주주들이 모여져 있어서 회사가 그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돌아가셨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익상환 청구권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가족들이 그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자산이니까 그게 또 상속세 재산 과세표준에 이제 합산이 되고 가지급과 가수금은 좀 심플하게 얘기해서 어찌됐든 없애야 되는 돈은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이 가수금이 왜 내 돈인데 세금을 왜 냅니까를 제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내 돈 넣었다가 내 돈 빼는데 세금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 대표나 우리 세무사님의 회계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국세청의 생각에서 좀 관점을 다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가수금이 이제 회사에 뭐 부채 이제 10억씩 20억씩 있다라고 하면 저도 그 조사관 생활을 했지만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이 회사가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아니면 현금 매출 누락이 있다거나 통장에 계속 쌓이는 돈이 갑자기 돈이 통장에 이만큼 들어왔네? 그러면 뭐 대표가 넣은 돈이라고 우리가 기장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관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으로 그냥 다시 회사에다가 엎은 돈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매출 누락이 있겠다. 10억이 넘어가면은 세무조사의 위험성에 그 나라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은 출처가 불분명해서 임시로 부채로 잡는데 대표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현금 매출 누락을 뭐 개인 대여로 둔갑시킨 것으로 이제 조사관 의심을 하고 그게 또 세무서에서는 혹시 10억이나 당신은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10억이나 가수금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부동산 판권도 없고 진짜 현금 매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대표가 현금 매출 누락한 거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또 받게 되죠. 횡령 배임까지도 이제 저희가 의심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좀 무서운 게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너 이거 밝혀내 던져놓고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막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매출 누락도 아니고요. 뭐 이제 제 돈인데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밝혀야지 이제 넘어가는 그 항목이라 이것도 이제 세무조사에서 한번 터지게 되면은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 컨설팅에서 제일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 가수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나중에 터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법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서 대표가
그 회사한테 이자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이제 받고, 그리고 상환기간도 명시해서 혹시나 나올 세무조사를 미리 공증을 통해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도 쓰게 되고, 공증도 이제 당연하고요. 대표가 회사한테 빌려준 돈이니까 회사는 이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주는 게 가수금 컨설팅의 제일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서 부가세도 추징당하게 되고, 법인세 추징당하게 되고, 그리고 대표 상여 처분도 우리가 사회이출 기속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사채로 빌려서 회사를 살렸어도 나중에 다른 데서 사채로 빌려서 회사에다 돈을 넣었어도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으면 이제 매출 누락으로 전환되니까 확정일자 차용증, 이자 실제 지급하고요. 그리고 합법 차입금으로 세금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우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2025년 12월 31일 날 가수금 개정이 한 20억 정도가 있는데, 마침 또 이제 20억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해서 20억이나 있으면 세무사님, 설계사님 너무 나한테 위험하다고 하니 그 20억 그냥 내가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10억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면은 14%의 이제 원천징수세율하고 이제 다른 세율을 적용이 받거든요. 가수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받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가게 되면 이제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이제 25% 원정징수를 하고 이자 소득을 이제 받게 되니까 조금씩 상환하고 이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가져오게 되면 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한꺼번에 뺀 금액이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의 원천징수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빼게 되면은 거의 한 4분의 1이 날아가니까 비영업대금 이익 말고 조금씩 상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빼서 그 금융소득으로 이제 2천만 원 초과가 되게 되면은 건보료가 이제 덕지덕지 붙으니까 이게 27.5%가 아니라 나중에 종합과세까지 이제 물게 되면은 심지어 이제 건보료까지 크게 물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자 포기하고 그냥 원금을 빼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100% 이제 상속세가 등장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1원의 평가 할인도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억이면 그냥 1억인 거예요. 최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의 가수금을 대표 통장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갑자기 그날 돌아가시게 되면은 갑자기 상속세가 이제 5억이 붙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금이 똑같이 5억인데 법인에 현금이 없으면 또 빼지도 못하는 그런 이중구초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제일 큰 고민인 거죠. 건보료가 많이 붙고 무이자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게 되면은 가수금이 큰 납입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수금이 이제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빼는 것도 위험하다. 조금씩 빼시는 거는 물론 위험하지 않지만 가수금은 어쨌든 그 재무상태표에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법인 통장에도 현금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또 하는 얘기는 똑같죠. 현금도 남아 있는데 부채 비율도 없애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보험입니다. 현금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정기보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법인 당기순이익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가수금 10억을 세금 없이 한꺼번에 빼게 되면은 단 하루도 방치를 하지 않고 VIP, 연금으로 이제 일시납으로 적용한다던가, 교차종신보험으로 5억 같은 경우는 자녀면위 종신으로 들어가고, 한꺼번에 빼기도 힘들고 보험가입도 싫어해. 대부분의 그 컨설턴트 분들은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라고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설립할 때 10억을 넣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10억을 가지냐, 아니면 잠깐 가수금 항목에 내가 10억을 넣고 나중에 다시 자본금 항목으로 치환시켜서 내가 10억짜리 주식의 주주가 되느냐, 이게 이제 출자 전환인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 항목에서 자본 항목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신용등급이나 정상화를 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수금 출자 전환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대표의 채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부상 부채에서는 이제 자본분개만으로 이제 재무구조가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검사인 조사 면제가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개정된 건데, 금전채권의 상계 출자 전환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검사인이 이제 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걸로 2012년에 개정됐었거든요. 옛날에 가수금 같은 게 10억이 이제 출자 전환했을 때 이 10억의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는 한번 이제 소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주총결의나 이제 이사회결의에 이제 문서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상환하면서 가수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거치고, 예를 들면 가족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아버지가 21억 7천까지 증여세 면제이익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21억, 아버지 21억 이렇게 넣고 부동산을 사거나, 근데 부동산 사지 않고 가족금을 남겨뒀을 때, 부동산을 사는 계약이 무의로 돌아갔을 때 40억 정도가 계속 갖고 있는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그럼 또 이제 저희가 다른 제안이나 이런 가수금 해결 방안을 또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